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테디쌤입니다. 네, 조금 늦었죠. 제가 제주항공 부산 베이스 면접, 서울 면접 때문에 조금 집중한다고 많이 바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채용이 떴으니 제가 조금이라도 자소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자 이렇게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소식은요. 아시안 채용 사이트에 들어오면 채용 설명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위주인데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경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스케줄 확인해서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항공 채용 때도 이걸 통해서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된다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채용 공고가 떴으면 저희 자소서 쓰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이번 아시아나항공 채용의 경우에는 우선 많은 수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 기수 정도, 물론 한 기수가 80명인 경우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고 또는 10명, 20명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년 1월 아마 입사 예정일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실타를 하셨던 분 그리고 실탈, 인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바로 지원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 좀 호흡 가다듬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서류를 무작정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적같이 서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서류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쩌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날리는 거 그게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한 템포 쉬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계속 쉬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니까요. 네. 우선 잘 고민해서 지원 신청하시고요. 인사 철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인사제도 들어가면 첫 번째 인사 철학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제가 정말로 와닿는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기업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기업 발전과 영속의 원천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사 철학은 모든 인사제도 전반에 구체화되어 실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항공사 중에 가장 근무하기 좋은 이거는 상대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뭔가 승무원이 내 스케줄 그리고 내 비행을 조금이라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비행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금호 아시아나 금호 계열의 항공사들이 좀 많이 현재 시행하고 있죠. 거기 가장 먼저 진행됐던 건 아시아나 항공이고 이런 부분은 좀 잘 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회사 분위기가 사람들을 원하는, 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건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험해본 바로. 그래서 뭐 기업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대한항공 준비할 때도 철학, 인사 철학으로 보셨겠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요즘 항공사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 사람이 다 이 일구어내는 거니까요. 승무원, 정비사, 기장 그리고 여러 일반직 직원들 또한 그래서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법과 반칙을 용인하지 않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네, 뭐 충분히 공정한 보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집과 같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 조직 문화, 구성원들에게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이 부분도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회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사 철학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재상이죠. 인재상 넘어갈게요. 보면 자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많이 나와 있어. 여기 자세히. 그런데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동그라미는 3개 있었는데 여기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시아나인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한번 볼게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시아나인. 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떠오르나요,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했던 거.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시아나인. 이것 또한 뭔가 진취적이고 그런 내용들이겠죠. 진지하고 적극적이다. 이것 또한 네. 대한항공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이거는 뭐 올바른 서비스 예절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대한항공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승무원으로서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시아나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니 저는 이 아래 글만큼은 정말 자세히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성실하고 부지런한 건 당연한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자, 읽어보는 거는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간단하게 하나씩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시아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은 단순히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손님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본인의 서비스나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걸 되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안 하지만 예전에 그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직무의 전문가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대학원도 지원을 해주고 해외로 유학비도 다 대주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항상 궁금해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조금 담은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아시아나인, 이거는 어떤 걸 보냐면 나 혼자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하고 솔선수범이라는 게 있어요. 솔선수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진지하고 적극적인 이걸 팀플레이어랑 약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감을 지니고 솔선수범하고 진취적 긍정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목적한 바, 팀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것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시아나인, 저는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지만 내가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제공되는 커피뿐만 아니라 손님이 내 카페에 머물고 계신 동안 서비스, 즉 편안함을 손님께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 실제로 서비스라는 걸 사전적인 정의로 보자면 손님에게 편리함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품화한 것. 그래서 단순히 카페에서 일했지만 손님에게 편안함, 즉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좀 했던 경험들, 사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까똑. 자, 정말 또 아시아나는 참 좋은 게 있죠. 아시아나 서비스 모토. 참신한 서비스, 정성 어린 서비스, 상냥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서비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서비스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시아나임이라고 있죠. 이 경험들을 아래의 서비스 모토와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보여준 사례를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비스 이쪽에 보면 업계 1등의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실 가장 큰 대형 항공사는 어디예요, 여러분?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죠.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FSC지만 서로가 영향력이나 이런 몸집이 다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국가나 이런 해외에서 평가 기관들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시아나항공이 업계 1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창립 이래 이렇게 평가 이런 항목들을 보면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높게 평가받은 적이 훨씬 많아요. 근래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아시아나항공이 좀 새로운 것들, 새로운 뭐 시도를 하면서 기내식이나 이런 내용들, 기내에서 제공되는 것들 대폭 줄여서 손님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이렇게 손님의 불만으로 점수가 뚝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국내에서 국제선에서 되게 평가 기관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은 아마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 모토를 가진 승무원들이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물질적으로 해드리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손님들에게 승무원의 인적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모토에 대한 것들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 안의 내용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건 이유가 있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고 외울 수까지, 면접 보는 분들은 외울 수까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자소서 쓰시는 분들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공통 역량이 있네요. 승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갖추어야 되는 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예시를 보자면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죠. 항공사 동맹체 사이에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참 부족한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을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얼마나 언어를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좀 외국인들에게 언어를 사용을 잘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건 단순히 유창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네요. 국제적 글로벌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국제적 감각을 추가했대요. 그래서 외국어 영역이 참 중요한 건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좀 중요한 것들만 짚을게요. 중요한 것만 짚자면 뭐 복리후생이야, 그거는 입사하고 난 이후이니 뭐 네. 자, 조직 문화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뭐 가족 같은 기업, 이걸 많이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람 존중의 기업 문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내역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뉴스를 찾아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면서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말로만 하는 항공사 정말 많지만
아시아나항공만큼은 정말 남다르더라. 정말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단순히 이런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내용이나 의미가 참 다른 부분들을 뉴스 검색하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요한 섹션들을 좀 힌트를 찾아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회공헌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 참 뭐 사실 뭐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옆집보다는 조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항공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하고 제가 다녀본 바로. 그래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이 내용 또한 오른쪽에 있으니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아시아나는 국제 단편 영화제 하고 있고요. 또는 신예 무명 예술가를 막 지원하는데 실제로 금호 아토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회장님의 사랑이 좀 극진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체능을 했다, 또는 예체능, 또는 내가 잘하는 특기나 이런 것들, 특출난 재능이 있는데 서비스 정신이 참 많다면 이러한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린 조직 문화, 일과 삶의 조화 참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한 건 사람 존중의 기업 문화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서 답변을 하는 거, 사회 공헌에 있는 거, 그리고 좀 상황이 맞는 분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도 말씀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그리고 뭐 자소서 항목 복사 붙이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복 붙이네 알게 된다면. 하지만 사실 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새롭게 제출을 한다면 저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더 좋은 내용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법 검사기든 글을 여러 번 읽어서, 소리내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정말 잘 읽히고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소서는요, 뭐 서류 합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들을 아주 빠르게 훑어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읽히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어 면접은 할 수 있지 않다면 좋은 거니 토익 스피킹 점수 꼭 만드시고, 그리고 토익 스피킹 5등급으로 면접을 제외시켜준다는 말은 인즉슨 영어 면접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토익 스피킹 조금 준비하셔서 영어 면접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볼게요. 500자 이상 600자 이내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600자 채울 필요 절대로 없어요. 꽉꽉 채우지는 마세요. 하지만 500자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저라면 물론 뭐 답변마다 다르겠지만 한 540자 정도 넘어간다면 저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면 굳이 똑같은 말 반복하거나 수시거나 이런 거 넣어서 뭔가 길게 늘어뜨리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 주세요. 자, 다른 거 없어요. 객실 승무직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예요. 승무원 지원 동기를 따로 빼서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에 내가 객실 승무직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참 이런 사람인데 회사에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또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봤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닮았더라, 이때까지 봤던 인사 철학, 뭐
인재상, 서비스 모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2번, 3번, 4번 등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1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내용들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내용을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인재상을 다루어서 하는 방법이 좀 쉬울 거고, 또한 뭐 인사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 회사에서 막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뉴스 기사를 찾아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아시아나항공 지원 동기와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와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참 비슷하고 맞더라. 난 승무원으로서 서비스 모토든 서비스 마인드든 예절이든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할 자신이 있는데 여러 항공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쓰시고 회사와 결부되는 것들을 연결해서 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이에요. 우선 성장 배경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선 고등학교 시절 이후를 성장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인이니까요, 지금. 20대 후반부터 뭐 30대까지도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중학교 때보다, 하지만 늘 변하지 않았던 집안 내에서 그런 환경들이나 배경들은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적어도 되지만, 내가 적어도 자아가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 사회활동 또는 뭐 학창시절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떠한 이미지나 정체성이 만들어진 이후의 내용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배경에 본인의 특성, 자, 특성이라면 성격의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특징, 강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뭐 단점을 다루어서 부족한 부분을 적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자랑만 늘려서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했고요, 학교에도 상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로 본인을 죄송해요. 자, 스피커를 끄자. 본인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죄송해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글을 읽고 나면 이 사람은 서비스를 잘하고 뭐 이런 내용들, 상 타고 이런 내용보다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같이 일할 때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본인의 베이스먼트, 펀드멘털, 아주 근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의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 스스로 가장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자, 이건 어떤 것 같아요? 그야말로 둘러 물어봐서 되게 무언가 다양한 항목으로 답변을 하게끔 만드는데, 가장 쉬운 거, 뭐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경험, 두 번째 학창 시절에 또는 대학생활 중에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내가 무언가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무언가 정말 노력해서 성취했던 경험.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강점이다, 내가 참 자신 있는 부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번에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3번만큼은 이 하나만큼 내가 정말로 잘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랬고 그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것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변으로도 물어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굳이 대단한 거 아니라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인사를 참 잘하는데 칭찬해주고 싶은 경험, 인사를 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다,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 대회 나가서 내가 승무원 서비스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내가 영어 경진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선 아르바이트 중에서 저는 항상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있었다, 이것만큼 내 마음속 깊이 받고 업무에 임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 이게 있다,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래서 난 이거를 고수하고 이거를 변치 않고 이걸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 참 나의 강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단순히 경험의 자랑이 아니라 자랑 경험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딱 들었을 때 이 친구 정말 이것만큼 잘하겠다. 이 친구 굉장히 뭐 특기 또는 뭐 굉장히 끈기 있겠는데 이런 것들 참 그 승무원의 자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참 연결이 되어서 이 사람 승무원이 되어서 참 잘하겠다. 이 내용 가지고도 참 칭찬하고 싶네. 서비스인은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입사 후 포부를 서술하여 주세요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한 내용을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딱 정했어. 가로를 치고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게 된다면 아시아나인 금호인이 되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캐빈 승무원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냐죠. 자, 굉장히 짧게 5년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도 되고요. 목표점 설정은 다양해요. 5년, 10년, 20년 또는 아시아나항공 다니는 내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런 건 너무 재미없어요. 교관이 되겠다. 교관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 남을 가르치고 나 기본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표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또는 학창시절 경험으로 많아야 되고요. 플러스로 남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그거를 통해서 막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 녹여서 교관으로 연결을 해서 선배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쓸 수 있는데 단순히 승무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교관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관을 너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별로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말할 수 있고요. 어떠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목표점을 찾는 거예요. 교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유가 있는 분들 교관을 하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다양하게 승무원이 활용되는 것들이 참 많죠.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정말 많이 해서 나는 그런 경험이 대학 시절부터 이미 많으니 승무원이 되어서 기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좋은 서비스 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사의 그런 가치와 맞게 사회공헌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 모든 거에는. 그리고 특화팀도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또 좋은 칭찬을 받는 게 특화팀이 있는데 본인의 특기 장점을 살려서 또 그런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과는 별개로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뤄줘도 좋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특화팀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모토와 잘 연결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비스에 대한 스피릿, 정신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겠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시아나항공 참 쉽지 않죠. 항공사가 지금 채용 풍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뭔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또 만나겠습니다.